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어느덧 4월의 끝자락. 예키 친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나요? 키가 쑥쑥 자란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한 뼘 더 자라났을 거예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던 일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점점 더 잘할 수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기쁘겠죠?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오늘 밤에는 예키 친구들이 꿈속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들어 볼까요?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요. 자,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언제든지 예키에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찾아 글을 남겨주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9살 예준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노예준이에요. 가끔 제 방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준아, 너무 조용한 방에 있으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날 수 있지. 그런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의 뇌는 소리가 없으면 상상을 더 많이 하거든. 그럴 땐 작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창문을 열어서 바깥 소리를 듣다 보면 한결 편해질 거야. 그 다음엔 조용한 방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자. 이번 사연은 5살 유나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김유나예요. 전 머리 묶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머리끈이 너무 꽉 끼면 머리가 아파요. 유나야, 머리끈이 너무 꽉 조이면 아프고 답답하지. 예쁘게 묶고 싶은데 오래 하고 있으면 불편할 수 있어. 엄마한테 조금만 살살 묶어주세요 하고 말해보자. 그리고 머리가 풀릴 것 같을 때마다 다시 한번 묶어달라고 하면 어떨까? 유나가 기분 좋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할게. 이번 사연은 6살 지우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박지우예요. 전 아침마다 덥다가 춥다가 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야, 아침엔 춥고 낮엔 더운 날엔 옷 고르기가 정말 어렵지. 아마 엄마도 지우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겉옷을 같이 주실 거야. 아침에 날씨가 추우면 겉옷을 입고 있다가 낮에 뛰어놀 때는 잠시 벗어두는 게 어떨까? 이번 사연은 7살 하린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하린이에요. 전 신발을 혼자 신는데 자꾸 오른발 왼발을 반대로 신어요. 하린아, 신발을 혼자서 신는 모습 정말 멋진걸? 가끔 신발이 반대로 신어지면 걷기도 불편하고 느낌도 이상하지. 신발 안쪽에 작은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면 어떨까? 하린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왼쪽, 오른쪽 표시를 해두면 다음부턴 척척 신을 수 있을 거야. 혼자서도 신발을 신으려고 애쓰는 하린이 정말 멋지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9살 태희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노태희예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말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귀찮아요. 태희야, 머리 감고 나서 말리는 시간이 길면 정말 귀찮고 지루하지. 작은 수건으로 먼저 물기를 꾹꾹 눌러 닦아준 다음에 머리를 말린다면 시간이 훨씬 짧아질 거야. 그리고 드라이기로 말릴 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면 지루해하지 않고 머리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의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나 고민이 있다면 예키 라디오에서 함께 나눠봐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친구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이불 속에 쏙 들어갔다면 이제 잠이 솔솔 오는 동화를 들을 시간이에요. 자면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오늘 이야기는 신비한 가게에서 마법의 베개를 만나 꿈속에서 멋진 모험을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거대한 구름성 위에서 요정과 함께 대화하는 놀라운 시간. 소년의 특별한 밤이 어떤 꿈으로 이어질지 함께 상상해 볼까요? 나일 선생님, 동화 시작해 주세요. 예키 친구들, 안녕? 나일쌤이에요. 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마법의 베개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시장 한 구석에는 낡은 베개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베개 가게였지만 이곳의 주인인 부부 할아버지는 베개에 마법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 할아버지가 만든 베개는 특별했습니다. 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잠들면 꿈속에서 신비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레온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멈춰섰습니다. 이런 가게가 있었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가게일까? 궁금해진 레오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부드러운 베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레온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렴. 신비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베개를 찾고 있니? 부부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레온은 가만히 가게를 둘러보다가 조그만 하늘색 베개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쿡쿡 눌러보았습니다. 우와, 이 베개는 정말 부드러워요. 부부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법의 베개란다. 이 베개를 베고 자면 꿈속에서 멋진 모험을 떠날 수 있지. 레오는 깜짝 놀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꿈에서 용도 만나고 하늘도 날아볼 수 있어요? 부부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꿈에서는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단다. 레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법의 베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레오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마법의 베개에 머리를 베고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속삭였습니다. 밤하늘을 날면서 별들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곤 눈이 스르르 감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뒤, 레오는 귓가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눈이 확 떠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레오는 거대한 구름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갯빛 새들이 날아다니고 둥근 달이 커다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와, 거대한 성이야. 여긴 뭐 하는 곳일까? 그때 하늘에서 작은 요정이 날아왔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티아였습니다. 안녕, 레온.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레온은 깜짝 놀라며 티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 나랑 같이 빛을 잃어버린 별들을 찾는 거야. 레온이 대답할 새도 없이 티아는 레온을 데리고 하늘을 날아 구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우와,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티아와 레온은 한참을 날아 작은 언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언덕에 누워있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별은 빛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별이 빛나질 않아. 별이 힘이 빠져서 빛을 낼 수 없는 거야. 별들은 밤마다 빛을 내기 때문에 가끔 지치면 저렇게 언덕에 누워 쉬곤 한단다. 우리가 진심을 담은 응원을 별에게 해주어서 다시 별이 힘을 내고 반짝이게 해줘야 해. 레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안녕, 작은 별아. 매일 우리에게 빛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반짝이는 모습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넌 정말 아름다운 별이야. 그러자 작은 별이 살짝 흔들리더니 서서히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작은 별은 반짝이며 다시 하늘로 떠올랐고, 밤하늘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했어, 레온. 네 진심 어린 마음이 별을 다시 빛나게 해준 거야. 빛나는 작은 별을 바라보던 레온은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티아와 레온은 구름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지친 별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응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레온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힘이 빠져 빛을 잃었던 작은 별들은 모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고마워, 레온. 내 덕분에 별들이 모두 기운을 차려서 하늘로 돌아갔어. 티아의 말을 듣고 빛나는 밤하늘을 한참 바라보던 레온은 점점 눈이 감기듯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꿈이었구나. 창문을 열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들을 구경하던 레온은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꿈을 꿔볼까? 친구들도 꿈속에서 특별한 장소를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밤 눈을 감고 가고 싶은 곳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꿈속에서 진짜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잘 지냈죠? 이제는 조용하고 넓은 사막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쉬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친구들은 고운 모래 위에 펼쳐진 따뜻한 담요 위에 조용히 누워 있어요.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밤바람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어와요. 사막의 밤은 아주 고요해요. 멀리서 낙타들이 조용히 발자국을 남기며 지나가고, 모래 언덕은 달빛에 비쳐 부드럽게 빛나요. 친구들의 숨결도 점점 느려지고, 파도처럼 잔잔하게 오르락 내리락해요.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볼까요? 따뜻한 모래향과 맑은 밤 공기가 몸속을 채워요.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마음에 쌓였던 피로도 살며시 사라져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요. 넌 오늘도 참 멋졌어. 이제 푹 쉬어도 괜찮아. 별빛은 친구들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달빛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봐줘요. 이제 사막의 따뜻한 밤을 마음에 담고 부드러운 모래이불을 덮고 천천히 달콤한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엔 태양처럼 따뜻하고 환한 하루가 반짝이며 찾아올 거예요.